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네네. 차트 분석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보는 방법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막 완전 디테일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에 나온 이제 일부 영상에서는 주지표 3가지 했죠. 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동평균선과 캔들에서 지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지 저항선이 한 번 지지선, 한 번 저항선이면은 뭐 계속 그게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는 건가? 아니죠. 그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지지선의 역할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네? 만약에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쫙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눌림목,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나름대로 내가 지지선 분석을 해서 이동평균선이든 캔들의 종가든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저처럼 이제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대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단기 지지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지지대가 가장 높은 확률로 차트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과연 언제일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봐봐요. 주가가 처음 반등이 딱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어요. 네. 똑같은 가격, 만약에 10,000원에서 11,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 지지선을 분석을 해보니까 차트상 만약에 1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1,800원에서 1,700원이야. 지지선이. 만약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선이든. 그러면 처음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지지선의 힘이 좋을지, 두 번째 자리를 줬을 때 좋을지, 세 번째 자리를 줬을 때 좋을지. 당연히 첫 번째죠. 그죠?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여기가 지지선인 것 같아. 1,700원이 지지선인 것 같아.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뜻 매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가 안 되죠. 들으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지지대가 있는데 맞아. 지지대가 요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처음에 올라왔다가 여기 저항선 지지대에서 처음에 터치하는 거랑 올라왔다가 또 두 번째 터치하는 거랑 올라왔다가 세 번째 터치하는 거랑 그걸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지하는 게 좀 더 힘이 세다 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처음 조정이 가장 강력한 눌림목의 구간인데 가장 지지력의 테스트가 가장 강한 구간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 하락할 때는 혹시나 이거 계속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반등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다시 저 가격대까지 빠지면은 내가 매수한다. 그때 안 사고 네. 그때 안 사고 그때가 매수 신호인데. 그쵸. 네. 21선 처음으로 막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마치 이게 지지가 나올까? 뭔가 이대로 그냥 뚫고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못 사요. 근데 21선 맞고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살걸 또 그러죠. 그죠? 껄무새 나오잖아요. 살 걸 하고 좀 더 싸지면 사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다음번에는 절대 이제 놓치지 않아야지. 그 이후에 잘 지켜보다가 또 어느 날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이전에 세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선 왔을 때는 또 덥석 사요. 근데 운 좋게 뭐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같은 지지선이어도 여러 번 터치할수록 그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자리를 줬을 때 똑같은 21선 자리여도 덥석 잡았다가 뚫고 내려가면은 이거 하나도 안 맞는 거네 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저항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회 구간은 오랫동안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가 만약 특정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기회야. 그런데 계속 기회를 줘요. 네. 그럼 그게 정말 좋은 기회일까요? 아니죠. 그죠? 네. 진짜 좋은 기회는요, 여러분, 잠깐 줍니다. 네. 그죠? 테슬라도 이번에 네. 잠깐 $700 때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1,100 올라갔잖아요. 그쵸. 정말 좋은 가격대 기회라면은 생각보다 시장은 오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그 가격대가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기회를 주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지지력의 지지선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선.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오르잖아요. 네. 오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샀어. 근데 대부분 다 겪는 과정. 내가 샀는데
물렸어요. 고점에서. 근데 그걸 나를 만약에 탈출을 시켜줘요. 다시 반등이 착 나온 거야. 상승이 나와서 나에게 탈출을 시켜줬어요. 그리고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오르죠.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서 내가 저때 팔지 말걸. 네. 또 이제 껄무새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네. 내가 단기 고점에서 샀어요. 탈출 기회를 안 줘. 그런 종목들은 계속 빠져서 마이너스 막 20% 30%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현상 가지고 뭘 알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지 저항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렸다, 내가 잘못 샀다는 거는 그 가격대가 이미 나처럼 물린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매물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만약에 살려줬어요. 처음에 살려줄 때는 심지어 처음에 살려줄 때는 바로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아요. 다시 뚝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항선이었던 거지. 그쵸. 다시 뚝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두 번 줬는데 그거를 이제 수익 났다가 또 마이너스 바뀌는 경험을 하면은 사람들 심리는 한 번만 더 주면 그럼 그때는 진짜 나와야지.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던지고 나올게요 이래. 네. 세 번째까지 살려주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자, 이렇게 탈출 기회를 내가 정말 많이 물려있는 저항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도 당신이 물렸으니까 구조대가 기회를 왔습니다. 줄게. 우리가 사줄게. 그렇게 올까요? 안 하죠. 그렇게. 그렇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주식시장은 그렇게 네.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쵸. 미스터 마켓은 잔인합니다. 네. 네.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물려있는데 왜 나에게 계속 이렇게 탈출 기회를 주지? 네. 그러면은 그 물량들을 받아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 때도 여러 번 터치를 하고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는 거기가 그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더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위의 고점도 마찬가지. 계속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나에게 탈출 기회 또는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터치를 해. 그러면 그 저항선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조만간 그 상단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지 저항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석하는 도구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제 캔들과 이동 평균선 거래량을 같이 접목을 해서 이 차트를 볼 줄 아는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조건 뭐 세 번 터치하면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차트를 보는 거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암기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차트만 봐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저는 차트 보기 전에 항상 재료를 먼저 봐요. 모멘텀. 이 재료를 사람들이 과연 많이 관심을 가질까? 정말 이게 연속성이 오랫동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가? 선제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차트 분석이 접목이 되는 거라서 오늘은 이제 차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걸 다 배제를 했지만 그 이전에도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밸류를 보고 네.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차트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모멘텀이나 재료를 보고 나서 차트를 참고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의 하나의 무기로서 이런 개념들을 잘 참고를 한다면은 그런 후회하는 일이 만약에 10번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 한 3번에서 5번만 줄여줘도 그 계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개념을 잘 배우셔서 실전 투자에서 이렇게 응용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좀 더 보는 인사이트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저는 거의 해외 주식이랑 해외 ETF 위주로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그 주동님도 해외 투자 하시는지? 저는 따로 해외 투자는 안 하고 대신에 가상화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차트를 보고 또 들어가시나요? 일단은 재료를 먼저 보죠. 이 코인이 얼만큼 올해 미국 대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이 열려있나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먼저 선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들어가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차트가 더 중요해요. 차트가? 네. 왜냐하면은 사실 차트가 투자자들의 이 모든 심리가 담겨있는 또 지표이기도 한데 가상화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뭔가 딱 밸류에이션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트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자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차트의 중요성이 코인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ETF 투자도 많이 하는데 ETF도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얼마큼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ETF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차트 이런 지지 저항대를 적용하기에 좋은 상황과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단기 상승이 나온 종목일수록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 잘 먹히고요. 정말 거래량이 없고 잔잔하고 별로 움직임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종목들이나 그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 또는 너무 뭐 무겁거나 너무 시총이 적거나 이런 종목일수록 이런 기술적 분석이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도 결국에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핫하게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테마일수록 이런 기술적 분석이 잘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미국은 안 맞을 것 같죠. 미국이 가장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쵸. 차트잖아요. 네. 종목이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미국 주식이 오히려 기술적 분석이 맞을 확률이 더 높다. 네. 국내 주식보다. 네.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주식이 참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기술적 분석하기 더 좋으면 미국 주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해봤죠. 네. 근데 시간대가 너무 새벽이니까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변동성도 잘 나와주고 해서 굳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전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매매할 게 너무 없어지고 뭐 시장이 너무 뭐 암울해지고 막 매매할 거 없다 그러면은 미국 가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봤는데 미국 주식이 오히려 더 정직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네. 위로 그냥 열려있기 때문에 네. 또 시원하게 나오는 것들도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뭐 미국 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좀 피곤하겠다. 일찍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네. 한 12시면 그냥 졸려서 미국장 못 봐요. 미국장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고 그냥 잠듭니다. 지금 주지표랑 뭐 지지대, 저항대 다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하면은 막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다음에 막 이평선이 이제 모여 있는 경우, 네?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수렴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배열로 꾸준히 이쁘게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 막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뭐 선별하는 뭐 기준이 있는지, 혹은 선호하는 그런 기술적 차트들이 있는지. 일단은 네. 이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 별로 의미가 안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편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기술적 분석도 있는데 마치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보조적인 참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적용해도 되는 종목인가. 얼마나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돈이 몰리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지 그게 1차원적으로 첫 번째로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몰렸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네. 조금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격도라 그러는데 단기적으로 상승이 조금 나와주면은 이제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네.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에 이제 이격이 딱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서 네.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거래량도 또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의 지지선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의미가 더 강해지고 거래량이 또 그만큼 터져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을 적용을 해야 잘 맞는다. 근데 차트를 1년째 차트를 쫙 봤을 때 비교적 변동성이 별로 없이 잔잔하게 한 뭐 6개월, 8개월, 10개월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 2, 3개월 동안 딱 굉장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기술적 분석을 적용했을 때 이런 1년치를 전체를 보고 만약에 검증을 하면은 의미 있는 확률값이 안 나와요. 왜?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이동평균선이고 지지선이고 뭐 의미 없이 없으니까. 그냥 뚝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니까 이것까지 보면은 이거 확률이 안 나오네? 의미 있는 지지선이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시장에서 관심 받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격도가 벌어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시작했을 때 그 3개월 구간만 거기에서만 이런 캔들상의 지지저항 그다음에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 나옵니다. 내가 이거를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과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 적용해야 돼도 괜찮은 종목과 하면 안 되는 종목도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막 종목 찍어가지고 적용하는 테스트 해보면은 당연히 엉터리로 나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네네. 이제 타점이었는데, 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쭉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가격도 그냥 꾸준히 적정 가격만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시장에 관심을 안 받고 있다가 네네네. 예, 그런 차트가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평선이 쭉 뭐 이도저도 아닌 모여 있는 경우, 그러다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갑자기 골든 크로스 세게 내면서 거래량도 세게 나오면서 장대 양봉 나면서 쫙 올라가는 경우나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중에서 이제 선호하시는 게 혹시 있는지. 이거는 제일 좋다라고 보는 거는 없지만, 왜냐면 재료를 제일 중요하게 봐서. 근데 굳이 여기서 하나를 꼽자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의미 있는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차트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시세의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한 재료를 동반하는 경우, 그런 차트가 가장 트레이딩하고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기 가장 이상적인 차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또는 수렴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돌파 흐름이 나오는 그런 차트.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렇죠. 돌파를 하는 경우. 왜냐면은 박스권으로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별다른 재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 근데 그거를 돌파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죠. 뭔가 회사 자체적으로 뭐 좋은 변화가 생겼다던가, 뭐 실적이 좋아졌다던가, 아니면 좋은 재료가 나왔다던가, 뭐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그러면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통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주식 차트를 보는 방법,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럼 그때는 거의 그냥 차트를 가지고 와야겠는데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이걸로 설명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해주실 수 있는지 또 한번 좀 준비를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